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내의 좋은 플로리스트 홍입니다. 이제 히아신스가 이렇게 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봄이 발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과 어저께 또 비가 오니까 더더욱 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는 우리가 스티로폼을 왜 사용을 하느냐, 요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의 계절, 봄철에 접어들면서 분갈이 할 때는 어떤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이 화분 속에 스티로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화분 속의 스티로폼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식물에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이나 석유화학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식물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식물 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도자기 화분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화분들도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탄소 중립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제로화시키자. 점점 작게 만들자.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점점 작게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무연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떼서 뭘 만드는 걸 갖다가 자꾸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우리는 요즘 화분은 거의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앞으로는 플라스틱 화분도 많이 이제 대중화가 더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스티로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로폼을 화분 속에 넣는 첫 번째 유행은 어떤 유행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화분 밑바닥에는 물의 빠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뿌리가 직접 물에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토 내지는 스티로폼을 넣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를 넣으면 또 좀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스티로폼을 잘게 잘라서 넣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열에서는 이거는 판매자 귀책보다는 구매자 귀책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고객님이 화원에 전화를 해서 야, 나 어디에 화분을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값싼 식물로 해서 좀 크게 보이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크게 보기 위해서는 우선 화분은 좀 커야 된단 말입니다. 화분은 크고 또 식물은 그 돌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볼륨이 크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 통 화분에 공간이 분명히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공간에는 스티로폼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에는 우리가 화원을 하시는 분들은 꽃과 식물을 만지기 때문에 모두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워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꽃도 유통이 워낙 복잡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체인이 있고, 어디가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일부러 스티로폼을
넣는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양심적이신데 꼭 이런 분들이 욕을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분 속에 스티로폼이 많으면은 자동적으로 식물이 살 수 있는 흙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물은 고사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서양란을 선물을 받는데요. 뭐 서양란 좀 큰 서양란을 선물 받을 경우에는 이게 서양란입니다. 이게 이제 화분인데요, 여러분. 이 서양란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서양란을 한 포토, 두 포토, 세 포토 이렇게 이제 심다 치면은 서양란은 뿌리가 상당히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또 작고 그러면은 웬만한 화분에는 이렇게 난을 넣으면은 이 화분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서양란 자체가 이렇게 화분이 높아야만 또 멋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거 역시 또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커 보이고 또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약간 높은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이 스티로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원을 하지만요. 서양란 심는 거는 스티로폼이 좀 부득이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란은 꽃을 다 보고 나면은 이 서양란을 또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은 반드시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해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해서 다시 뭐 토본에 심든지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난을 뭐 서양란 한 개, 두 개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서 오는 거는 굳이 건들지 않으셔도 그냥 계속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 스티로폼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요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키울 화분이나 선물할 화분들은 그냥 하원에 가서 이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심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단골 하원에 있으면은 믿고 이렇게 맡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흙도 좋은 걸 쓰고 또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을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화분 속이 가벼울 경우에는 100%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화분들은 해체를 해서 분갈이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데 만약에 선물 받은 때가 겨울이라 그러면은 굳이 뭐 그때는 하지 말고요. 또 조금 기다린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으니까 봄철에 돼서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식물의 분갈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갈이는 1년 정도 된 화분은 여러분 건들지 마십시오. 제발 건들지 마십시오. 좀 식물이 좀 살게끔 그저 식물을 못 살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흙을 팠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식물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에 흙은 반드시 전문 용토를 써야 됩니다. 뭐 화단 흙이나 산의 흙이나 뭐 산에 가면은 나무 이파리 뭐 썩은 게 부엽털에서 그걸 갖고 와서 심는 분도 있는데 그런 흙들은
밖에 우리가 외부 화분에 심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실내 식물은 거기에 개미 알이라든지 애벌레 알들이 다 산재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혼합토가 있고요. 밑에 부분이 혼합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발효 수피 부숙토인데 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는 실내 식물용 퇴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밑에 거 하나만 심어도 돼요. 여기 퇴비도 들어가 있고, 뭐 펄라이트라든지 마사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항상, 식물을 화분갈이 할 때는 철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1대1로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심습니다. 제가 하원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제가 들어봤어요. 하원에서 마사흙 같은 걸 그냥 찻대기로 갖고 가지고 이렇게 불어 가지고 거기서 뭐 삽으로 퍼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 흙만큼은 분명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래의 정원에서 나간 화분은 분명히 부숙토와 혼합토가 1대1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흙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흙값은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식물은 만약에 퇴비를 하시되, 이게 발효 수피 부숙토거든요. 이 식물은, 이 퇴비는 실내용 퇴비인데, 혹시 여러분들 실수로 밭에 사용하는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 날파리가 생기거든요. 초파리가 생기거든요. 이 점 명심하셔서 절대 굳이 퇴비를 한다면은 이 나무 껍질을 발효시킨 부숙토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 바닥에는 분갈이 할 때 마사나 아니면은 잘게 이렇게 자른 스티로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 빠짐이 좋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데 뿌리가 꽉 찬 경우에는 한 거의 절반 정도 가위를 사용해서 뿌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잔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그 지주대 있지 않습니까? 지주대의 역할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식물이 곱게 자라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식물을 분갈이 했을 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주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끼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뭐 유칼립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주를 하지 않으면은 흔들거리거든요. 그 위가 흔들거리면은 밑에 뿌리도 흔들거립니다. 그러면 분갈이하고 나서 안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지주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주대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참 식물도 신기해요, 여러분. 뭐가 신기하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그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 울타리인데 단순하게 식물 자체로만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드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그 앞에 울타리 식물을 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면면히 관찰을 해보면은 철물로 만든 울타리가 있으면서 이 식물 울타리가 의지할 수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잘 큽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해요. 이런 철물이 없고 자기 혼자 지탱을 하면서 바람도 이렇게 막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맞아가면서 하는 울타리들은 그렇게 잘 크지는 않는데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철물이 있는 울타리는 상당히 잘 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식물도 뭔가 의지가 되게 해주면 좋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든든하고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가 공경에 빠졌을 때 누가 하나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분 좋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주대를 사용해서 좀 안착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흙을 쥐고 있는 힘이 약한 식물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물을 이렇게 분갈이한다고 툭 이렇게 화분을 분갈이 하면은 그냥 흙 자체가 다 바스러져 버리고 그냥 뿌리만 댕동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분재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잔뿌리가 잘 없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아깝지만 식물이 심겨져 있는 기존의 화분을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안착을 조심해서 시키면은 분갈이 하는 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분갈이를 하고 난 뒤에는 물을 흠뻑 줘가지고 위에 흙이 밑으로 다져지게 만들고, 물론 물을 주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스토키, 그 다음에 금전수, 이런 식물들은 물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일반적인 식물은 물을 듬뿍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분갈이를 하고 난 뒤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분갈이를 하고 난 뒤에는 1년 안에는 영양제나 그 다음에 비료를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했는데 왜 화학비료를 줘가지고 또 흙을 산성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갈이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봄철부터 더워지기 전까지. 그때 여러분들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더워지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6월 달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분갈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죠. 진짜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란다 같은 데서 할 때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은 좀 책상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위에 비닐을 깔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우리 바깥 사장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휴일날 코딱지나 팔면서 TV나 보고 있는데 잘 안 도와주죠. 그래서 좀 도와주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힘든 거, 어떻게 보면 화분도 많이 키우는 것도 여러분 중노동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난초를 하여튼 엄청 많이 길렀어요. 베란다 꽉 차게 길렀는데, 사실 이거 한번 해마다 난초는 좀 이렇게 돌이 빨리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자주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하는 것도. 그런 기획이 있는데, 예, 오늘 분갈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번거를 하시면 되겠고, 뭐 제 방송을 보면서 야 나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또 뭐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고수님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제 그 강의가 항상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전체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은 식물을 키우기에 훨씬 더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티로폼의 악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갈이의 요령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고맙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카메라가 여러분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공유한다는 것도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이 시간까지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코로나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